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에 시행한 108회 엑셀 B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기억하시죠 여러분? 수험번호 성명, 답안에 저장할 폴더,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MS 오피스 2021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1작업, 더블 클릭, 제2작업, 더블 클릭, 제3작업입니다. 자, 1작업 클릭하시고 Shift 키 3작업,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누르셔서 전체 선택 컨트롤 A 해주시고요. 글자체는 굴림의 10일입니다. 굴림의 10일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초기 세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얘 해제해 주시고 이제 뭐 하면 돼요? A열 클릭하신 다음에 열머리 끌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여기까지가 초기화입니다.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 시트나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고 1작업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저는 1작업부터 바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퍼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계약 코드, 고객사, 팀명, 여러분들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오프라인 할 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천천히 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제게 너무 느리다 하면 다른 유튜브를 좀 참고하셔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마 계속 이렇게 타이핑 치는 것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입력해 주세요.
날짜 입력하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처럼 슬러시로 입력하셔도 된다는 거. 2024년 11월 8일 이렇게요.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 항상 똑같죠? 형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B13부터 D13까지 병합하고 하는데 맞춤. B14부터 D13까지 병합하고 하는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 입력해 줍니다. 가장 빠른 작업일. 그 다음에 영업. 자, F열은 13인과 14행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놨죠. 작업 인원명 밑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13부터 I1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영업 1팀. 계약 건수네요. 자, 그리고 밑에 고객사. 그리고 오른쪽에 입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사 옆에 있는 내용은 금호물산은 유효성 검사로 집어넣는 거라 했죠. 나중에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범위 주시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한번 바깥쪽 굵은 테두리. 이건 변하잖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항상 똑같이. 그 다음에 지금 12행까지 주시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항상 똑같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F13, 14 병합한 곳에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 다른 테두리, 그 다음에 좌우 대각선 안 쓴다 이 얘기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굴림 11,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놨는데 숫자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숫자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콤마 하나 눌러주면 숫자들은 다 오른쪽 정렬됩니다. 되셨나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콤마 처음에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제목과 결제란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색 채우기, 테두리 채우기 해주겠습니다. 주황색, 여기도 입력이 안 됐네요. 주황색, 여기도 고객사도 주황색, 입찰 금액도 주황색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고객사 옆에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목록 내용은 그렇죠. 고객사가 되겠네요. 확인 하고 나서 콤보 상자를 눌러서 금호물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았죠. 원이라고 표시해봐라. 맨날 똑같죠 이거는. 자, 다시 한번 계속 보세요. 홈 탭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 0 뒤에다가 다운표, 원 다운표입니다. 여러분들 암기 이거에 암기 해주시면 돼요. 이건 맨날 나와. 확인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일로 진영하세요. 범위를 주시고 클립보드 밑에 있는 게 이름 상자입니다. 작업일 엔터까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입력을 잘못했으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오셔서 편집하시면 된다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밑에가 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제목. 근데 좀 넓히고 하겠습니다. 행을 5행부터 14행까지는 약간 한 16 정도로 좀 넓혀보고요. 1행부터 3행까지는 한 21 정도로 넓히겠습니다. 왜냐면 그림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이번에도 사다리꼴이네요. 계속 사다리꼴만 나오고 있네요 요즘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노란색, 그 다음에 효과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해주시고 더블 클릭, 하반기 물류 계약 현황 해주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자체는 굴림에
24 굵은 검정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 얘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제목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 만들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L, M, N, O를 가져간다 했죠. 그래서 L열을 좀 줄이고요. L 열머리글에 가서 이렇게 줄여놓고 L, M, N, O 3행과 4행을 가지고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L열에 3행과 4행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춥니다. 왜? 결제 입력해야 되니까요. 결 Alt Enter 제입니다. Alt Enter는 줄바꿈이죠. 담당, 팀장, 센터장. 자, 범위 주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H열에 가셔서 H1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해서 붙여넣기에 그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안 끝났죠. 원본은 삭제해라. 열머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예쁘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 탭에 가셔서 얘를 갖다가 뒤를 배경을 흰색으로 놓으시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기에서 눈금선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순위, 랭크 EQ죠. 자, 이 랭크 EQ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거예요. 랭크 EQ 이거는 커마 2급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조건식인데 이거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순위부터 구합니다. 뭐를? 입찰 금액을 클릭, 콤마, 입찰 금액 범위 F4 한번, 콤마, 지금 내림차 순위입니다. 그러면 순위가 나오겠죠? 드래그해서 순위를 보신다. 자,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리값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품이 나왔으니까 얘가 뭐 3등까지니까 작거나 같다 3등. 요 논리값을 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 논리값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3보다 작은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누적해서 외워야 될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별표를 쳐서 하나 더 넣겠습니다. 요거 얘는 뭐라고요? 그죠? 등수가 3보다 작을 경우 3등까지는 이걸 3등까지는 쉽게 생각해서 3등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등까지는 2등까지는 하면 얘가 2가 되겠고요. 5등까지는 하면 얘가 5가 되겠죠.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루 펄스가 나올 겁니다. 1등, 2등, 3등까지만 추루가 3개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펄스가 되겠죠. 맞으면 if 문을 씌우면 됩니다. if 탭 제일 뒤에다 콤마 앞에 조건이 맞으면 뭐를? 1을 요번에는 여러분들 각각을 하네요. 중첩 if 문이네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1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얘가 1이면 반환값을 1을 그죠? 얘가 2이면 2를 만약에 3이면 3을 나타내라 이게 얘기네요. 콤마하고 중첩 if문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얘가 2이면 그죠? 반환값을 2로 또 여기다가 V 얘가 3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얘를 3으로 나머지는 공백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내용은 좀 긴데요. 결국에는 이 if문 하나 만들어서 떼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그리고 1등이면 1을, 2등이면 2를, 3등이면 3을 반환해줘라 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만약에 1등부터 3등까지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1등부터 3등까지라면 합격을 아니면 불합격을 이렇게 말하는 편인데 이번엔 희한하게 나왔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하시는 건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 합계 해보겠습니다. 인건비 합계 계약 코드의 5번째 자리에서 15만을 곱해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코드의 5번째 숫자에서 자, 한번 볼까요?
계약 코드의 5번째 자리 숫자에서 미드네요. 미드 계약 코드의 5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봐라. 그죠? 가져왔을 때 여기다가 뭐 15만을 곱하랍니다. 곱하기 10 하나 둘 셋 넷 5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를 구해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미드로 가져오는데 여기서 또 어떤 분이 저번에는 텍스트 함수로 가져오면 텍스트라며 왜 갑자기 텍스트로 가져오면 문자인데 문자 뒤에 곱하기가 들어가니, 여러분들 숫자를 문자 함수로 가져와도요 뒤에 사칙연산기호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엑셀은 그 문자를 숫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순위 구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데 전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랭크 EQ로 입찰 금액을 놓은 다음에 범위를 주시고 여기서 F4 한번 누른 다음에 콤마 0 해서 순위를 구했죠, 여러분. 아까처럼. 그러면 조건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얘가 3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거 개념을 이해를 아예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if문을 씌울 수 있어. if 탭.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얘가 3보다 작으면 이 논리값이죠. 콤마 맞으면 얘가 1 또는 2 또는 3이면 참일대 반환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참일대 반환값에다가 지금처럼 뭘 넣으면 돼? 랭크 함수를 넣으면 얘가 1일 때는 랭크 1을 등수 1을 반환하고, 얘가 2일 때는 참이니까 등수 1을, 얘가 2일 때는 등수 2를 반환하고, 얘가 3일 때는 등수 3을 반환하는데 4부터는 거짓이겠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 공백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그래서 어떤 걸 쓰든지 지금 주어진 함수를 썼기 때문에 정답은 맞았다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는 요즘에 커말에서 커말 함수 배우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를 집어넣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은 뒤에서부터 중첩함수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반환값 아래 함수가 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첫 번째 거로 풀어보고, 아니면 이걸 이해가 되면 이걸로 할 거야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위는 한번 답을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풀어놨나 했더니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렵게 풀어놨더라고요. 아까 제가 한 거는 약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인형 눈 붙이기 작업이었고, 얘는 뭐예요? 한 번 더 응용해서, 그렇죠? 응용해서 함수 안에 반환값 함수를 또 집어넣은 사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 푸셔도 상관없어요. 중처의 부문은 포기해도 A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가장 빠른 작업일 이런 거 맞춰주면 돼. 자, 미니멈 가장 빠른 작업일은 범위 주시면, 엑셀은 날짜를 숫자로 인식한다 했죠. 저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로 나온 걸 뭘로 바꿔줘야 된다? 홈탭에서. 그렇죠.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셔야 된다. 됐습니다. 입찰 금액의 평균. 여기는 제가 앞에 정리한 거 있었죠. 뭐라고요? 이렇게 sum if 나누기 count if는 average if, sum 나누기 count는 average라고 하는 거, 그거 나온 겁니다. 외워주실 거 외워주시면 돼요. sum if 뭐터 하겠습니다. 조건 범위, 조건 값을 구할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영업 3팀, 팀 중에서 콤마 영업 3팀 콤마 값을 구할 범위는 입찰 금액입니다. 엔터. 그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누기 count if, 여기서 뭘 구해라? 조건 범위 영업 3팀
구해봐라. 그걸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됐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UMIF가 분자, COUNTIF가 분모 되겠죠. 자, 영업팀 계약 건수 되겠습니다. DCount A, DCount A, 전체 범위 표전체, 콤마, 표전체, 콤마, 값을 구할 필드, 영업 1팀의 계약 건수. 그러면 필드는 뭐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디카운트 A니까.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영업 1팀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세 건이 나오네요. 뒤에다 뭐 붙이면 돼? 건 붙이면 되겠죠. 건 %, 따옴표, 건, 따옴표 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브이로그 금호물산 유효성 검사한 거 클릭. 고객사부터 입찰 금액까지 범위 주시고, 콤마, 값을 구할 필드는 입찰 금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네요. 콤마, 정확하게 일치. 그 다음에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순위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맞추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0점밖에 안 깎인 거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중차입품 안 하고 넘어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범위 주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지금 여기 조건부 서식 할 겁니다. 바깥쪽 굵은 테두리,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세 결정, 이 부문은 어려우시면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정도는. 그게 중첩 이품문이나 이품문이에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나머지 걸 다 외워주셔야 되죠, 그러면. 자, 입찰 금액이 200 이상인, 그러면 입찰 금액은 G5, F4 2번. 기억나시죠, 여러분? F4 2번. 다시 한번 누를까요? G5, F4 2번. 얘가 얼마 이상이다? 200만원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 여. 서식은 파란 굵은이네요.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 끝났다. 이제 이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작업은 고급 필터네요. 그러면 비포부터 H12까지 컨트롤 C, 이 작업에 가서 컨트롤 V, 더블 클릭해서 넓혀 주시고요. 살짝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계약 코드, 컨트롤, 고객사, 그 다음에 입찰 금액, 그리고 작업일을 빼래요. 컨트롤 C, 얘는 결과죠. B28셀에 컨트롤 V. 그리고 조건은 뭡니까? 팀명, 컨트롤, 작업인원, 컨트롤 C, B14에다 컨트롤 V 해서 이제 입력합니다. 팀원이 영업 3팀이거나 영업 3팀이거나 다른 줄 거나니까 그거나 갖다 6 해주시면 되겠죠. 거나 또는 다른 줄, and 뭐뭐하고 뭐뭐 하면서는 같은 줄 기억나시죠? 범위 주셔도 되고 B2에다 넣으셔도 되고 데이터에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조건 주시고요. 복사 위치는 내가 볼 값을 들어가라 했습니다. 확인. 샵샵샵은 좁아서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홈 탭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표 서식에 가셔서 보통 6 확인. 머리끄랭 줄무늬행 적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끝났고요. 자, 1작업에 가서 이제 요 범위 우리 비포부터 H11을 가지고 삽입해서 피벗 탭을 누르겠습니다. 기존의 워크시트 3작업의 시작은 B2죠. B2 확인.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행에는 마우스 오른쪽 키 입찰 금액이, 열에는 마우스 오른쪽 키 팀이, 값에는 고객사와 작업인원 마우스 오른쪽 키 값, 마우스 오른쪽 키 값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고객사의 개수, 작업인원의 평균이네요. 얘를 갖다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계 작업인원 누르시면 값 필드 설정에서
합계 작업 이름 명 이름 바꿔주시고요. 평균으로 함수 바꿔줍니다. 명 이름 바꿔주시고 됐나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전체 틀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 이제 위에 거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입찰 금액과 팀명의 고객사 개수와 평균 1번 끝났고요. 2번 입찰 금액 90만원에 클릭 마우스 오른쪽 키 그룹 시작은 1부터 끝에는 300만원까지 하나 둘셋넷 여 그 다음에 단위는 100만 단위래요. 0 하나 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상 없는지 체크.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 출력 형태를 같이 정렬 하래요. 그러면 출력 형태를 바꿔주겠습니다. 팀명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드래그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입찰 금액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이제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옵션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에는 별표 3개 확인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거 해볼까요? 아까 옵션에서 하나 더 그랬네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도 옵션은 나옵니다. 여기서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를 지워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요. 요거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갖다가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서 숫자 있죠? 다시 이 영역 범위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숫자 콤마를 눌러주라고. 그러면 숫자만 오른쪽으로 가고 지금 별표들은 다 가운데로 왔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보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괜찮나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안 맞아,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영업 1팀이가 있죠. 팀명을 내림차순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위치가 지금 요 내용이 맞아 들어갈 겁니다. 순서 맞는지 확인, 이상 없는지 체크. 그러면 끝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 4작업 들어가는데요. 4작업 들어가실 때는 1작업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라 했죠. 우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 들어가 있네요. 고객사 이름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 작업 인원명 입찰 금액을 가지고 해라. 들어가시고 삽입에 차트를 집어넣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동시키면 되겠죠. 새 시트 제 4작업 확인 4작업을 3작업 끝으로 보내줍니다. 더블 클릭 여기까지가 지금 묶은 세로 확대 1작업 항상 똑같아요. 새 시트 4작업 3번까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레이아웃 3번에 유형 1번 클릭 홈 탭에 가서 글자체 바꿔줍니다. 굴림에 11 해주시면 되겠고요. 채우기 효과는 질감 채우기 파랑박엽지 그림 영역은 단색 채우기 흰색 이제 뭐 맨날 했으니까요. 자, 그럼 5번도 끝났어요. 6번 제목 클릭하시고 제목은 영업 1팀 및 영업 2팀 물류 계약 현황입니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예, 범위 주시고 글자체 폰트 바꾸겠습니다. 글자체는 굴림에 20 굵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로 되어 있어요? 채우기 흰색 채우기 테두리는 실선 검은색으로 놓겠습니다. 자, 됐어요?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6번도 끝났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시고요. 혼합 표시기는 꺾은 선형 얘는 묶은 세로 막대네요. 그리고 얘를 보조 축으로 입찰 금액을 보조 축으로 지정하는데 됐죠? 그런데 데이터 선택에 가서 내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 금호물산, 천호물산, 한남산업, 양재산업 없고요. 종로산업 있고 강남실업 있고요. 강북실업 있고 낙원물산은 없네요. 확인. 예,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금액 클릭하신 다음에 표식으로 들어가셔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얘는 사각형
크기는 10입니다. 자, 바꿔주셨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묶음선 파선입니다. 묶음선은 파선으로 색깔은 검은색으로 할게요. 진하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축 볼까요? 축 왼쪽 축은 맞는데 오른쪽 축 단위가 틀리네요. 오른쪽 축 그래프 모양 축 옵션 단위는 100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제 이걸 다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범예명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선택 작업 인원명 편집 작업 인원명 해줍니다. 그대로 치면 돼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입니다. 둥근 사각형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여기 보시면 설명선 집어넣겠습니다. 아까도 레이블을 제가 전에 것도 레이블을 안 넣었나 보네요. 지금 계속 같이 연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레이블 안 넣었는데 지금 설명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더블 클릭해서 최대 입찰 금액 입력해 주시고 자 도형 색깔 바꿔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여기서 바꿔도 되겠죠? 흰색으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글씨도 바꿔야 되겠죠. 글씨 무슨 색? 검은색. 그 다음에 요거 뭐 하면 돼요?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죠. 얘는 굴림의 10일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었네요. 뭐냐면 한 번, 두 번 눌러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여러분들 차트에서 추가해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요거 여기 위에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 클릭만 바깥쪽 끝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엄청 쉽죠? 근데 이걸 제가 저번에 누락을 했네요. 자, 그럼 아까 축 하다가 만 거 축에서 그래프 모양 눈금 없음 바깥쪽 한번 해주고 여기는 페인트 통해서 실선 여기도 실선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개가 됐다. 아마 지금 제가 A형, B형, C형을 계속 연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A형 풀 때 이거 레이블 빠졌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레이블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두 번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용해서 여기서 레이블을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죠? 더블 클릭, 영역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차트를 추가해서 입력하셔도 된다. 간단한 거다, 이건. 간단한 거다. 그리고 얘 빠뜨렸다 해서 A 못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A는 400점부터 500점 사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나씩 제가 하다가 깜빡깜빡하고 빼먹더라도 그거 하나 빼먹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1작업에서 요거 순위 하나 못 풀었다 해서 틀린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애우지 마세요. 이건 애우는 거 아닙니다. 애우는 건 여러분 제가 여기 드린 요거 애우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12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얘를 갖다 좀 범위를 줄여 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저번에 제 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나오고 요것들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최소한 이거를 암기하면 요 12개를 암기하면요 여러분 함수 최소 50점에서 40점 맞습니다. 한 50점은 맞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50점이 아니죠. 5개는 맞는다고. 5개. 지금 6개 중에서 5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화면 캡처 하셔가지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C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